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나 혼자 시작해?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좀 새로운 또 오프닝을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옆에서 한번 튀어나와 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 욕심이 있네.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농슐랭 가이드 방캐와 은혜의 방구석 리뷰. 저희가 이제 이름도 정하고 이제 채널명이 완전히 정해지다 보니까 네. 앞으로 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좀 농슐랭 가이드 조금 네. 저한테는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고 많은 네. 분들이 좀 좋다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맞아요. 해가지고 댓글에 굉장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들을 해주셔서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옷도 뭐 저희가 이따가 은혜가 전해준 WKBL 소식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옷에 관한 그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맞아. 좀 놀랐어요. 네. 나중에 꼭 옷 맞출 테니까 네. 꼭 입고 와주세요 경기장에. 네. 저희가 이렇게 부끄러움은 나의 몫. 저희가 이렇게 채널명도 이제 정해지면서 점점 채널다워진다. 네. 라는 느낌을 좀 채워가고 있지 않나 라고 자평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뭔가 좀 더 노하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구독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자, 한 주간 있었던 WKBL 소식들을 알아보고 또 리뷰해보는 방구석 리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리뷰는 바로 BNK와 우리은행의 백투백 경기 이를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3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4라운드 네. 이제 그 두 팀의 이제 첫 게임이 네네네.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12월 15일 수요일 날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BNK와 우리은행의 경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바로 BNK가 55대 54 1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야, 이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좀 네. 답답한 경기였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득점 경기도 펼쳐졌었고 특히 네. BNK는 이 3라운드 3승 2패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당시를 보면 평균 득점 80점 이상의 경기도 3경기나 있었을 만큼 뭐 최근에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BNK도 55점에 그쳤고 또 반면에 우리은행이 54점을 넣으면서 어쨌든 또 BNK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김한별과 강하정이 무릎 발목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에서도 또 승리를 챙겼어요. 근데 네. 또 우리은행을 이겼다는 거. 네. 네. 그렇죠. 우리은행이 이제 BNK전을 준비하면서 김한별 선수에 대비한 어떤 데뷔택을 많이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김한별 선수가 갑작스럽게 좀 빠지면서 거기서의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혜진 선수가 37분을 뛰면서 24점 8리바운드 3어시스트 또 그 독사 같은 면모를 보여줬고 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네, 사실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은행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네. 턴오버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은행이 진짜 왜 이러지? 좀 이런 맞아요.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었고 특히 우리은행이 이날 경기에서 12개의 턴오버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이 턴오버를 한 날이에요. 우리은행이 6개 구단 가운데 턴오버 관리도 가장 잘하는 팀이고 어떤 굉장히 좀 안정적인 농구를 펼치는 반면에 이날 경기에서 턴오버도 많았고 네. 야투율도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저조했던 날 28%밖에 되지 않으면서 뭐 최근에 우리은행도 외곽슛이 굉장히 잘 터지면서 경기를 풀었었잖아요. 네. 뭐 KB스타전에서 굉장히 잘 터졌고 또 신한은행전에서도 잘 터졌었는데 또 그런 반면에 네. 갑자기 슛이 좀 저조했던 날 정말 안 되는 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32개를 던져서 10개를 넣었다는 점. 네, 2점 슛을. 네. 굉장히 그 우리은행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3점 슛도 26개나 던졌는데 6개밖에 못 넣었어요. 네. 네, 뭐 좀
아무래도 이날은 좀 우리은행 전반적으로 슛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박혜진 선수를 제외하고 좀 외곽도 뭐 원활하게 터지지 못했고 또 뭐 네. 이성호 감독도 박혜진 선수만 너무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워낙 네. 좀 전체적으로 맞아요.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에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다들 혜진이만 주고 혜진이가 뭐 할 거가 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맞아. 왜 혜진이만 다 자기 공격을 자기가 봐야 되는데. 반면에 그 김진영 선수 그리고 네. 진한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또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리고 또 김희진 선수가 또 초반에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1쿼터 들어서 사실은 1쿼터 초반만 보자면 BNK가 뒤지고 나갔었거든요. 네. 우리은행이 주도권을 잡았었는데 또 그 가운데 김희진 선수가 들어와서 일단 5점 스틸에이은 레이업도 있었고 또 3점슛도 넣어주고 연속으로 5득점을 해주면서 거기서 좀 분위기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은행도 사실은 우리은행답지 않게 1쿼터 2분 남겨두고 11점의 실점을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수비력도 좀 그렇고 네. 반면에 우리 BNK는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 조금 리드해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승부를 가져가는데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팀이 전부 다 어렵구나. 네. 사실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경기였죠. 근데 너무 득점이 안 되니까. 그렇죠. 특히 또 BNK 같은 경우는 종료 4분 50초 전에 그 정도에 노현지 선수가 드라이빙을 하면서 왼손 레이업을 올려놓고 바스켓 카운트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3점 플레이를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뒤에 경기 끝날 때까지 한 점도 못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BNK가 뭐 물론 다음 경기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어떤 그 시간대에 계속 골을 성공하지 못하는 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결과적으로 승리는 가져갔지만 이 BNK 같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승리를 챙겼다는 건 결국에는 상대가 못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상대가 못하길 바라야 하는 저 정말 우리은행과 경기에서 좀 늘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우리은행이 진짜 안 될 때 좀 BNK와 대등했다. 네. 네, 우리은행이 잘 될 때는 뭐 1, 2라운드 때 우리은행과 BNK 경기에서 두 경기가 거의 30점 차 정도 차이가 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3라운드 때 이렇게 근소하게 1점 차 BNK가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면 상대가 못했을 때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좀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좀 더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네. 살려나가면서 좀 득점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또 김진영 선수 이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죠? 네. 그래서 김진영 선수가 공격을 실패했어요. 네. 근데 1점 차였는데 그 레이업 슛을 사실 좀 메이드를 해줄 수 있는 네. 슛이지 않았나 네. 싶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우리은행한테 공격 기회가 왔단 네.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이 사실 두 번의 3점 슛을 쐈는데 박지현 선수가 실패 그리고 김소니아 선수가 또 마지막에 실패하면서 네. 경기가 또 BNK에게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우리은행이 좀 못한 거를 BNK가 좀 기다리지 않았나. 근데 슛이 안 들어간 거 가지고 못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우리은행도 어쨌든 와이드 오픈 맞아요. 찬스를 거의 맞아요. 못 넣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 BNK가 그날 되게 아쉬웠던 거는 수비에서의 상대에게 좀 오픈 찬스를 많이 내준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 마지막에 리바운드를 뺏겼던 부분 사실은 그 4쿼터 거의 한 5초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리바운드 참여 과정에서 만약에 파울콜이 나왔다면 박혜진 선수인가? 누가 골밑에서 네. 리바운드 가담을 맞아요. 했는데 거기서 파울콜이 불렸더라면 사실은 BNK는 거기서 또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뭐 다행히도 BNK에게 그날에 좀 운이 따랐고 사실은 조금 더 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공도 보면 김소니아 선수가 마지막에 딱 던졌는데 약간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투둥 맞고 백보드 한번 맞은 다음에 다시 골대 걸쳤어요. 들어가. 근데 그때 걸친 다음에 다시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네.
야,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쉽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BNK에게 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상대가 너무 이제 좀 잘 안 됐던 날인 거에 비해 BNK는 되는 날이었는데 그런 경기에서 조금 더 뭔가 이게 실력으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BNK가 어떤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안 됐던 게 네. 좀 아쉬운 거죠. BNK가 그래도 한 번을 우리은행은 잡았다. 네. 한 번은 우리은행을 잡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에도 두 네. 번을 잡았거든요. 네네네네, 그쵸. 우리은행에게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포함해서 우리은행에게 KB스타즈 다음으로 패배를 많이 안겨준 팀이 오, BNK예요. 네, 네, 그쵸. 그만큼 어떤 우리은행에게만큼은 좀 활동량이 잘 살아 나올 때 우리은행에게 좀 강한 모습이 있는데 네. 또 그날 이 3라운드 매치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12월 18일 토요일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린 리턴 매치가 있었는데 네.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은행이 또 73대 6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 네. 근데 이 경기는 또 보면서 느낀 점은 다시 우리은행이 돌아왔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네.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 뭐 우리은행은 굉장히 뭐 무난한 경기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반면에 또 BNK는 그 전에 승리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날 경기를 보면 3라운드 경기와 완전히 양상이 반대로 초반은 BNK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진한 선수가 뭐 미드레인지 점퍼부터 해서 1쿼터에만 10점을 몰아치는 어떤 득점도 했고 맞아요. 네. 근데 그날은 정말 어떤 심판의 파울콜이 볼이 있는 지역에서 불렸다기보다는 볼이 없는 지역 어떤 스크린 파울이라든지 반대편에서 움직이면서 파울콜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1쿼터 초반부터 어떤 팀 파울에 양팀 다 일찍 팀 파울에 걸리고 양팀 다 거기에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BNK의 굉장히 상승세의 분위기에 자유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차곡차곡 넣었으면 더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맞아요. 이날 BNK는 정말 이 자유투로 인해서 어떤 자신감 하락 네. 그 부분이 끝까지 지속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인식을 줄 만큼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 못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자유투 한 구 한 구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경기 초반이든 마지막이든 맞아요. 이날 그 15점이라는 벽을 깨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BNK가. 네, 그죠. 그래서 이 15점이라는 득점을 할 때까지 사실 1쿼터에 이민지 선수가 2개, 김진영 선수가 2개, 안혜지 선수가 2개, 모두 6개의 자유투를 다 놓치면서 네. 이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자유투는 말 그대로 진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슛은 뭐 언제나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자유투는 특히나 그 오롯이 나에게만 주목되어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네. 나머지들은 정말 그 순간을 바라보고 나 혼자서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시간에서 내가 얼만큼 좀 대담하게 이것을 넣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첫 골을 못 넣으면 좀 대부분 두 번째도 못 넣으면 어떡하지? 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김진영 선수도 올 시즌에 자유투 슛폼도 바꾸고 루틴을 조금 바꾸긴 바꿨어요. 보니까 그 박정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유투에서 미리 던지지 말고 좀 한 타임 참아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냥 확 밀어버리는 그런 슛들을 좀 한 타임 기다렸다가 어떤 루틴을 좀 잡아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김진영 선수가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좋은 날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날은 그 자유투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날 어떤 날은 또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은 자유투도 되게 급하게 막 던지면 또 거기서 또 자신감 다시 떨어지고 네, 그런 게 좀 왜 이 고비를 못 넘기지 하는 시점이 늘 그런 슛으로부터 인해서 나타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날 경기 자체가 사실 리턴 매치여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좀 했어요. BNK가 2번 연속 이기면 어떤 느낌일까?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물론 답답한 경기 속에서 이긴 거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리턴 매치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조금 BNK가 따라가는 게 버겁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경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은행 홈이기도 했고 네. 또 우리은행 선수들 슛이 워낙 또 잘 들어가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BNK가 좀
어렵게 따라갔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왜냐면 슛이 너무 안 터졌어요. 맞아요. BNK는 진짜 슛에 대한 좀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슛이 좀 터지는 날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슛이 안 터지면 어떤 그 BNK의 장점도 살리기에 좀 어려운, 맞아요. 버거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소희 선수를 사실은 상대는 늘 이소희 선수의 슛을 묶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소희 선수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소희 선수가 터짐으로 인해서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지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이소희 선수의 슛이 좌지우지되는데 이날 뭐 이소희 선수도 묶였을 뿐만 아니라 뭐 노현지 선수도 거의 활약이 없었고 네. 또 외곽에서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BNK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뷰를 저희가 마쳤고요.